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행복과 자유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를 오가매는 함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철학자 스피노자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서 진짜 나로 사는 법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바로 그 행복, 그 자유가 사실은 우리를 더 불행하고 더 부자유하게 만드는 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기쁨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 한번 알아보죠. 아마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삶이 제일 자연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허를 팍 찌릅니다.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인간의 본능은 문명 때문에 오염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한테 진짜로 좋지 않은 것들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몸에 해로운 거 뻔히 알면서도 막 자극적인 음식 폭식하고 또 필요도 없는 물건 충동적으로 지르는 거, 바로 그런 것들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좇는 그런 자극적이고 요란한 쾌락 있잖아요. 이건 마치 폭죽 같아요. 빵 하고 화려하게 터지지만 정말 금세 사라지고 결국엔 공허함만 남기죠.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짜 기쁨은 고요한 숲속을 산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내면을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채워주는 그런 지속적인 충만함, 바로 그거죠. 그럼 이런 자연스러운 기쁨,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질까요? 스피노자는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첫째, 내 욕망을 의심해보는 성찰. 그리고 둘째, 진짜 내 본성에 맞는 욕망을 길러내는 수행. 바로 이 두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기쁨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는 또 다른 아주 거대한 오해랑 마주하게 돼요. 바로 자유에 대한 겁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모습일 거예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삶.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의 자유가 낳는 결과가 참 역설적이에요. 규칙도 없고 어떤 체계도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되죠. 끝도 없는 선택지 앞에서 불안해지고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깊은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짜 자유는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요, 그건 규칙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올바른 규칙을 온전히 따를 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장 나다워지는 바로 그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길가에 핀 꽃은 부자유해요. 왜냐하면 햇빛이나 바람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되니까요. 반면에 폭포는 자유롭습니다. 폭포는 그냥 자기 본질,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일 뿐이거든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죠. 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규칙 자체가 자유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회의 규칙 속에 강제로 갇혀 사는 것.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를 과거에 꽁꽁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죠. 후회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후회의 진짜 정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말 충격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생기는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도전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믿음에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 그 자체는 똑똑히 보지만 그 선택을 하도록 만든 수많은 환경적인 원인, 과거의 원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운명론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두 친구가 있는데요. 한 명은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고 다른 한 명은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요. 둘 다 이건 내 자유로운 선택이었어 라고 믿죠. 하지만 그 선택의 뒤에는요, 본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환경이라는 아주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스피노자의 가장 놀랍고도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친 후회는 사실 일종의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아니, 후회가 왜 오만함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내 환경, 내 과거, 그 당시의 내 상태 같은 수많은 원인들을 싹 무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 끝없이 후회한다는 건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 자유, 후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다 바꿨는데 그럼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회사에 가야 하니까 억지로 일어나고요. 다른 한 명은 글을 너무 쓰고 싶어서 그 내면의 열망 때문에 스스로 일어납니다. 행동은 똑같죠? 하지만 한 명은 규칙의 노예고 다른 한 명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진짜 자유는 규칙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규칙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규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규칙의 주인, 즉 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철학적인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여러분에게만 고유한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스피노자가 말한 진정한 삶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